안녕하세요. 조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0월 27일 날 전국 연합 학년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했는데, 자, 이 화학 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 모의고사를 시험 쳤을 텐데요.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선생님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좀 킬러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맞힌 학생들은 아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마지막 모의고사인 화학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들 푸는 속도는 중위권 학생들과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혹시라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느려서 좀 답답할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약간 빠른 속도로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배속 정도 해서 들으시면 별 무리 없이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은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버는 공기 중에 무슨 기체를 했죠? 일단 하버가 나오게 되면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하버하고 보슈는 1916년도에 산업혁명에 발달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식량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한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기 중에 풍부한 기체가 질소니까요. 자, 이 질소 기체를 수소 기체와 반응시켜서 하니까 여기에 기억에 들어가는 기체가 바로 질소가 되겠습니다. 질소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갖다가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NH3가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191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캐레더스가 나오는데, 캐레더스는 미국 사람이고요. 1936년도에 최초의 합성 섬유인 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나일론. 이 나일론을 개발하여 인류의 의뢰 문제에 또 해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성 섬유는 천연 섬유에 비해서 강도가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질소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질소 기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자, 그러면 나일론이죠. 이 나일론은 합성 섬유고요. 천연 섬유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쉽다. 예, 맞습니다. 대량 생산이 쉽죠.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에서 얻어야 되는 식물의 섬유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을 갖다 대량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쉽지 않았지만 합성 섬유이 나오면서 그 대량 생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게 되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원자 수는 니은이 기억의 4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니은은 암모니아죠. 그죠? 암모니아입니다. NH3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질소니까요. N2가 됩니다. 자, 원자 수를 물어봤으니까요. 원자 수는 이게 4원자죠. 4원자고요. 4원자. 그리고 질소는 2원자입니다. 몇 원자? 2원자 분자죠. 2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기억의 4배가 아니고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배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2배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원자 XYZ의 전자 배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X를 보게 되면 여기 오비탈 이 칸이 이제 오비탈인데요.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어떤 전자 배치니까요. 자, 전자 배치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싸움의 원리가 있을 거고요. 싸움의 원리가 있죠. 싸움의 원리.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훈트 규칙이 있을 거고요. 훈트 규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라 해서 바닥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X를 보게 되면 X 원자 같은 경우는 자,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 보니까요. 자, 이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자의 방향인데요. 아무튼 화살표 하나가 전자 한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니까 얘는 이제 6번에 있는 탄소예요. 6번 탄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얘는 7번에 있는 질소예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Z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얘는 8번에 산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전자 배치 보시면은 탄소 보게 되면 1s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어디에 유배되는 거냐면요. 싸움의 원리에 유배되는 거예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그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채워서 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1s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밖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상태라 볼 수 있냐면,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들뜬 상태. 아시겠죠? 자,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에서보다 조금 에너지가 높아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 7번 질소를 보게 되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도 전자가 2개 있고, 2p 오비탈에는, 자, 전자가 지금 하나씩 채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 채워져 있어가지고 훈트 규칙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전자 배치가 되고 싸움의 원리도 맞습니다.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닥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바닥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Z를 보시면은 8번의 산소인데요. 그죠? 전자가 이제 두 개인데, 자, 2p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4개 채워져야 되는데, 자, 여기 홀 전자가 없이 그냥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훈트 규칙에 위배되는 거지만, 전자 배치에는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전자 배치긴 하지만, 훈트 규칙엔 위배되게 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같은 에너지 준위에 들어가는 전자 배치를 할 때에는, 홀 전자가 가장 많게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홀 전자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들뜬 상태. 이해되시죠? 원래는 여기에 하나 4개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 2개, 여기 3개, 그다음에 여기 4개. 자, 요렇게 채워야지만 되는 상태였는데 지금 요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요게 이제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들뜬 상태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3점짜리인데요. 자, 일단은 X는 15족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X는 지금 6번 탄소죠. 6번이면은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이고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자, 그죠? 14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전자 배치는 훈트 규칙을 만족한다 되는데 훈트 규칙에 따르면은 홀 전자가 즉 같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에는 홀 전자 수가 많게 채워라 라고 하는 게 훈트 규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채워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최소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거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급 볼게요.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X는 원래 여기가 2개가 되고요. 바닥 상태니까요. 그렇죠? 여기도 2개가 되는 거 맞고요. 6개 채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 1개, 여기도 1개 이렇게 채워야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홀전자가 지금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거의 두 개가 있고요. 뭐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 여기 두 개가 있고 Z는 지금 네 개니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전자가 지금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두 개 있는 거 보이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다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 3번에 보시면은 탄소화합물 가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또 분자인데요. 작은 거는 H고요. 약간 진한 거는 탄소, 그 다음에 흐릿한 것은 산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걸 보시니까 요거는 CH3고요. 여기는 CO 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OH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아세트산이 되겠습니다. 아세트산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CH3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CH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OH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거 에탄올이 되겠네요. 에탄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탄올. 자, 그러면 아세트산하고 에탄올 전부 다 탄소화물이죠. 자, 그러면 가의 수용액은 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가는 아세트산이니까요. 당연히 물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얘네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H3 그다음에 COOH가 있는데요. 자,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 여기서 H를 이렇게 주게 되면 H 플러스를 주죠. 양성자 주게 되면은 브랜스텐델로울의 산이 되는 거고 염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H3O 플러스가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CH3에 그다음에 COO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나오는 거니까 이제 RNU에서 산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수용액은 산성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들어갈게요. 완전 연소 생성물이 가지수가 돼 있죠. 자, 연소 생성물 그러면은요, 구성 원소가 이제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요. 자, 아세트산은 구성 원소가 뭐가 되냐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구성 원소가 보면은 종류가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가와 나와 똑같이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돼 있죠. 그래서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연소 생성물은 연소 생성물이죠. 탄소하고 수소를 갖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동일하게 CO2하고 그다음에 H2O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외에 다르게 나올 수가 없죠. 예, 구성원소 똑같으니까요. 연소 생성물의 가지수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에서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원자수하고 수소 원자수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나를 볼까요? 자, 나를 보게 되면 산소 원자수가 일단 한 개가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럼 한 개 있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수가 지금 세 개, 두 개, 한 개니까 여섯 개가 되네요. 여섯 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보시면은 산소 원자수가 지금, 이거 보면 하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있고요. 수소 원자수가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3대 1이죠. 그래서 나가 가야 3배다? 예, 맞습니다. 3배 되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어떤 문제 나오네요. 다음은 이제 식초 속에 이제 아세트산 함량을 구하기 위한 학생 A의 이제 수행한 실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 용액으로 0.1 몰 농도의 NaOH 준비를 하고요. 자, 표준 용액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그지?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산염기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실험 장치를 아마 골라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식초 Wg을 완전히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NaOH의 부피를 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는 중화 적정 실험이에요. 그래서 중화 적정 실험입니다. 중화 적정 실험. 자, 그러면 학생 A가 사용한 실험 장치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중화 적정 실험 장치에 들어가는 게 특히 뭐가 있냐면요. 뷰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뷰렛. 뷰렛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실험 기구가 있는데 이 뷰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돼 있는 요게 이제 뷰렛입니다. 글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뷰렛에다가 이제 여기에 표준 용액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표준 용액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비커에는 아니면 상하 플라스크죠. 예,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이제 바로 산이 되겠습니다. 식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뷰렛 장치에다가 식초를 해가지고 중화 적정하는 실험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되죠. 자, 2번은요. 여기 지금 액체가 들어있는데요. 이 액체가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가 지금 대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체가 있으니까 대전체에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요것은 극성을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 여부가 되는 거죠. 자, 극성 분자 같으면은 대전체에 끌려가지고 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대전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물질의 극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극성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용액에 pH를 갖다가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걸 pH 뭐 미터라고 합니다. pH 미터, pH 미터라고 그래요. pH 미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H 알아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거름장 여과 장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체에 여기서 이제 반음 기체가 나오는데 기체를 포집하는 그런데 이제 기체가 수조에서 이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상치환이라 그래요. 기체 포집 방법 중에 그죠? 포집 방법 중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상치환입니다. 수상치환.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갖다가 모을 때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질산 암모늄과 관련된 실험이에요. 질산 암모늄 열량계가 나오죠. 예, 요거는 우리가 뭐냐 그러냐면 열량계라고 합니다. 열량계, 간이 열량계죠. 간이 열량계가 되겠습니다. 간이 열량계.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화학 이제 반응에서요. 흡열인지 아니면은 발열인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흡열이냐 아니면 발열이냐 이런 건데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량계에 지금 현재 20도씨의 물 100g을 갖다가 지금 현재 넣은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열량계에다가 NH4NO3, 즉 질산 암모늄 Wg을 넣고 모두 용해시킨다고 돼 있죠. 자, 모두 용해시켰을 때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최저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저 온도가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아마 흡열 반응인 걸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있겠죠. 이거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죠.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라는요, 20도씨 물 이번에는 물이 200g입니다. 자, 여기는 물 100g이었지만요, 여기는 200g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 다를 똑같이 수행하게 되네요. NO3 의 질량은 모두 똑같이 Wg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실험 결과 볼게요. 다해서 측정한 수용액의 최저 온도는 18도씨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20도씨에서 지금 온도가 18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얼마만큼 생겼냐면요. 온도 변화가 2도씨만큼 생겼어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라에서 측정한 수용액의 최저 온도는 T도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물을 100g을 썼을 때는 2도가 내려갔지만 200g을 쓰게 되면 2도만큼 내려가지는 않겠죠. 200g을 썼으니까요. 이 2배를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럼 100g을 썼을 때 온도가 2도만큼 내려가게 되면요. 200g을 쓰게 되면 온도는 아마 1도가 내려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됐냐면요. 20도씨에서 지금 T도씨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T도시는 뭐 18보다는 조금 클 거예요. 그죠? 네, 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랬죠. 예, 흡열 반응 맞습니다. 흡열 반응이 맞는 얘기고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T는 18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18보다 큽니다. 물 200g을 갖다가 썼으니까요. 그죠? 자, 질산암모늄 용해 반응은 냉각팩에 이용될 수 있다. 예, 냉각팩에 이용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흡열 반응이니까 냉각팩이겠죠. 발열 반응이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난로 아마 거기에 있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냉각팩 적절하게 사용된 거 맞습니다. 자, 기억니은 리그 모두 5번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원자량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X 원자 3개 하고요. Y 원자 1개의 질량이 모두 같습니다. 지금 질량 관계를 따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자, 3X 하고요. 3X하고 그다음에 Y하고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여기 보시니까 Y 원자 4개하고 Z 원자 3개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 Y 원자 4개니까 4Y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3Z가 같은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그랬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은 그랬습니다. 자, X는 원자 한 개의 질량이 3분의 Y죠. 그쵸? X는 자, 3분의 1Y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Y가 1이라 그러면은요. 그치? Y가 1이라 그러면 X가 3분의 1 Y가 1이면은요. 그렇지. X는 3분의 1이 됩니다.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X가 3분의 1이고요. Y가 1입니다. 그러면은 4는 지금 3Z가 되죠. 그래서 Z는 얼마가 되냐면은요. Z는 3분의 4가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4. 그럼 여기 다시 Z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가 되죠. 자, 여튼 이거는 이제 질량이 B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일단 한번 볼게요. X 대 Y 대 Z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X가 3분의 1일 때에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Z는 3분의 4가 돼요. 그렇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해버리게 되면요. 1대 3대 4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원자량의 B가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원자량의 B가 되겠습니다. 량이 되겠죠. 이렇게요. 오케이 되겠습니다. 좀 볼게요. 그러면 자, 기억 원자 한 개의 질량은 Y가 X보다 크다. 자, 원자 한 개의 질량이지 않습니까? 그지? Y가 X보다 크다. 예, Y가 X의 3배가 되는 거죠. 여기 맞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자, 원자 1몰의 질량 그렇죠? 예, 1몰의 질량 Z가 X의 3배다 그랬어요. 자, X하고 Z를 해보는데요. 자, 1대 4죠. 그렇죠? 뭐 1몰의 질량 그러면 4g이면 1g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의 배와 같으니까요. Z는 X의 3배가 아니고 4배가 되겠습니다. 4배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YZ2에서 라고 되어 있죠. 구성원소의 질량 B는 Y가 Z하고 3대4라고 되어 있습니다. Y가 지금 하는 게 있고요. 그치. Z가 2개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Y, Z, 2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자, 질량 B가 되는데요. 네, 질량 B가 되는 겁니다. 질량 B는 Y는 하고 이제 2Z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Y는 하나가 얼마가 되냐면 1이고요. 그 다음에 Z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2개가 있는, Y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Z가 2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 해가지고요. 얼마가 되냐면 3대 8 나오네요. 그죠? 예, 3대 8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3대 4라고 그랬죠? 틀렸네요. 그죠? 그렇게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이제 ABCD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주기 원소에 보면 예, 여기
루이스 전자 점식은요. 그지? 요거는 체외각 전자, 즉 원자가 전자입니다. 원자가 전자죠. 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점이 하나 있으니까 1족이고요. 점이 5개 있으니까 얘는 15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6개가 있는 거죠. 16족이 되는 거고, 2주기에 여기는 리튬이 됩니다. 여기 3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5개가 있으니까 15족이니까 여기는 7번에, 그치? 7번에 질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산소가 됩니다. 6개이거든요. 자, 7개는 당연히 9번에 플로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그랬죠.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속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 이제 금속이고,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금속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3개는, 이거 비금속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고체 상태에서 이제 전기 전도성을 물어봤으니까요. 그지? 금속이 당연히 뭡니까? AD 돼 있죠. 자, AD는 뭐가 있냐면요. 그지? LiF죠.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정적인 인력에 의해서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온의 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금속인 Li가 리튬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D3가 되는데 BD3면은 질소하고 F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NF3 되는 거죠. NF3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B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지금 중심 원자인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 질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할 띄고 있다, 마이너스 전할 띄고 있다 하는 것은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공유 전자쌍을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은 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델타 플러스의 뭡니까, 그지? 양전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NH3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NF3죠. 이렇게요. 여기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습니다. 여기도 F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비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제 비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F는 이제 전기 음성도가 4.0이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3.0이 되겠습니다. 두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여기 있는 전자 한 쌍은 이쪽으로 치우침이 생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치우침이 생길 거고 여기도 치우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소하고 플루오린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할 때 이쪽은 델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B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을 띄게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CD2에서 비공유 전자쌍수는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D 그러면은 CD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OF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D2가 되면 OF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B상을 알려면은 루이스 전자 점식을 그려봐야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F가 되고요. 여기도 F가 됩니다. 여기는 B상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치? 구분형 구조가 되네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B상이니까요. 여기 2개가 있고요. 여기 3개, 3개, 여기 3개가 있고, 3개 있고, 2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8개가 되겠습니다. 요거 8개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번 문제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구리에 대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자연에 존재하는 구리의 동위원소는 63짜리하고 그 다음에 65짜리의 질량수를 갖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3 구리하고 65 구리의 원자량 각각 62.9하고 64.9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균 원자량은 63.5가 되어 있는데요. 자, 둘 사이에서 만약에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각각 50대 50이다. 50% 50% 그러면은 평균 원자량은 63.9가 되겠죠. 그쵸? 50% 50% 존재하는 경우에는 63.9가 되는데요. 63.9가 아니라 63.9에서 약간 왼쪽으로 6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63짜리 구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요. 자,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63.9예요. 여기가 62.9가 되고요. 여기가 64.9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지금 63짜리 구리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65짜리 구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만약에 50대 50으로 존재하면 평균 원자량은 아마 여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평균 원자량이 63.5라고 돼 있잖아요. 63.5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가 바로 6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62.9로 이렇게 많이 치우쳤죠. 평균 원자량이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가 만약에 그치 50% 넘어가는 거죠. 59%안 되는 거고요. 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는 동위 원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중성자 수는 누가 더 많냐라고 하는 거죠. 질량수가 큰 쪽에 동위 원소가 작은 쪽보다는 중성자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 수를 합쳐서 나타내는 게 질량수거든요. 자, 동위 원소에서는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쵸? 그럼 이게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동위 원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위 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수가 65고 63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63짜리보다 65짜리에서 중성자 수가 두 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자,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 역시 65짜리하고 63짜리 보시면은 자, 50대 50이면 이쪽이 되는데 여기가 평균 원자량이 됐으니까요. 63짜리의 존재 비율이 65짜리의 존재 비율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65짜리 존재 비율이 많은 게 아니고 63짜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65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수는 원자 몰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원자 몰수거든요. 자, 우리가 분자 몰수가 있어요. 분자 몰수.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자, 분자 몰수가 있습니다. 분자 몰수 우리가 n이라 그럴게요. 자, 분자 몰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질량이 주어지죠. 자, 질량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그렇죠. 질량이 주어지게 되면 항상 분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분자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피가 주어지잖아요. 부피가. 자, 부피가 주어지게 되면 1몰 부피에 해당하는 걸로 나눠주면 돼요. 1몰 부피. 1몰 부피로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몇 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주어졌다. 입자수가 주어지게 되면, 입자수죠. 네, 주어지게 되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분자가 몇 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원자 몰도 마찬가지죠. 원자 몰수도요. 자, 원자 몰수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n 프라임 이렇게 할게요. 질량이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질량이 주어지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량으로 나누면 돼요. 원자량으로 나누게 되면
원자 몰수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 65짜리에 1g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원자량은 지금 여기 보면 64.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4.9분의 1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 보시면은요. 63의 원자량은 62.9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62.9분의 1몰이에요. 저거 계산하게 되게 되면은, 그치? 62.9분의 64.9가 됩니다. 당연히 1보다 크죠? 그죠? 1보다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기억되고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